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역시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최고위급 탈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 그리고 여러분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눈여겨봐야 될 책, 안철수는 왜? 바로 이 책 제목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시죠. 벨제대학교 정현정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현아 씨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이제 쫙 제목을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검찰에 들어갈 때 막 고개 숙이고 막, 아니 진짜 뭐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가 다 보일 정도로 했는데 들어가서는 뻣뻣하더라고요. 그 카메라에 잡힌 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차 조사를 받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말이에요. 박창진이 잘못했으니까 내리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차 조사 받았을 때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이제 증거 인멸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예. 분야에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시 말하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을 했다. 예.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질책성 지시를 여성분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술 먹고 비행기를 타서 박상진 사무장 내리게 만들고 한국에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국토부 조사위 이것도 못 막아 여상무? 이렇게 호통을 치고 모든 부분을 지시를 받고 질책을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 증거인멸을 뭐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뭐 지시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질책성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유도를 한 나서 거죠. 조사위 네. 포토라인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한 거. 이거를 정신은 보면 못 저는 차리네. 그 결론적으로 제가 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격이 안 된 예. 3세 경영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제기는 확실히 좀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예. 이제 좀 과도하지 않냐, 이렇게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몰아세우고 뭐 마녀 사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한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자초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하게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대한항공의 조치가 없었거든요. 초동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여론이 나빠지고 거기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와중에도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회고가 없이 그 검찰 조사 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갑들의 기본적인 위기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죠. 그 집안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조현민이라는 사람도 예, 그 얘기도 나왔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 예, 예, 예.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 그 날이 뭐 자기가 트위터에 SNS에다가 뭐 정말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뭐. 자, 근데 있잖아요, 이 변호사님. 제목이 무시무시해요. 내가 아까 검찰 발표 보니까 뭐 쫙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거 지금 이제 그래프 위에 저 지금 나오는데, 저거 이제 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나오는데, 이게 5가지죠. 그죠? 예. 저거 이제 그 만약 구형을 하게 되면 저거 다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경합범이라 그러는데 5가지 이렇게 혐의가 쭉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환죄에 정한 형으로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이 가장 형이 무겁습니다. 근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 벌금형이 네, 없다. 벌금형이 없으면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범죄가 많고 하니까, 그리고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이게 아주 검찰이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객들한테도 피해를 줬고, 그리고 또 국가 위신을 추락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1심에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부에서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행유예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가적인 용어십니다. 네. 남부에서 좀 계속 있어야 되지. 그럼 뭐 남부에 서울 남부 지역에 남부 지소의 남부 전문 용어죠. 남부에 그 조양호 회장께서 뭐 시무시 가르칠 때 뭐 우셨다 그러는데, 오늘 이 기소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눈물인지 제가 좀 어저께까지는 좀 아버지의 눈물이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 조현아 씨 하고 조현민 씨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3세들이 과연 한진그룹이라는 그룹을 어떻게 경영 승계를 할 것인지,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그 더군다나 국적기 항공사 아닙니까? 예. 이게 그냥 항공사도 아니고 한진항공 뭐 이러면은 참 희한하다 이러고 넘어가도 되지만 아니 태극기 마크를 달고서 세계를 누비는 항공사인데 예? 그 코리안 에어라인 아닙니까? 네. 예? 엑셀런시 인 플라이트 코리안 에어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광고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오늘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요. 외국 갔다 오셨어요? 네. 근데 역시 그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저는 외국 비행기는 절대로 안 탑니다. 한번 몇 번 타봤는데 불친절하고 아주 뭐 말도 안 통하는 거 둘째고 뭘 물 좀 갖다 달라기도 불편하고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우리 이 국내 항공사들은 상당히 친절합니다. 다 친절하죠. 타보셨잖아요. 예. 얼마나 친절하고 10번 불러도 10번 웃으면서 오고 그렇죠. 예. 그런 항공사에서 혹시 저는 그 조연아 씨가 지금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치면 이렇게까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요. 항공이 넓는데 제가 한번 이만큼 되는데 아니 되게 무슨 이거 잘해야지 큰일 나. 그냥 뭐 북한 말로 뭐냐 코에 걸면 코걸이는데 갖다 붙이는 죄도 한데 여기도 죄가 많은데 예.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직원으로 보지 않고 무슨 이건 자기는 주인과 하인처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지 않냐. 내 비행기에서 내가 내리라고 내가 했는데 무슨 죄냐. 이런 걸 아직도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겠는데. 그게 참 너무 근데 친절한 그 대한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 그 직원들 보면요. 그럼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얘기 좀 예, 해볼까요?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제가 삐딱선을 타는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다. 건지 모르겠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도 문제지만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문제 양파 껍질 같다 그러잖아요. 이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국토해양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예. 조사 과정에서 예, 예. 나타났던 공정하지 못한 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형을 받고 가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흘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놓고 사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떤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예. 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그 기관을 신뢰할 것인지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좀 짚고 맞습니다.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참여연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네, 일부는 했죠. 수사 의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 중에서 이제 특히 좌석 승급이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같은 데서 특히 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 수사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검찰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말씀하신 그런 국토부와 어떤 그 민간 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서요. 예.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당연히 돼야죠. 근데요, 이 갑질이 이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전 마트에서도 VIP가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거 보셨죠? 그 마트에서 말이에요. 휴대전화 샀는데 이게 뭐 열이 나고 뭐 잘 안 된다고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이 휴대전화 가지고 뭐 매장 가서 막 치고 그래가지고 보안요원이 끌고 왔더니 보안요원을 또 막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피도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VIP 고객한테 뭐 XX야 뭐 그러면서 몇 억 쓴 사람한테 휴대폰 무조건 바꿔달라고. 마트에서 어떻게 몇 억을 쓰죠? 저는 저거를 전 진짜 궁금해요. 저분한테 마트의 기술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 근데 전 저거를 갑질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요. 네. 정신 나갔죠. 제 정신이 아니죠. 제가 이걸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단계는 지났고요. 네,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일부 돈 몇 푼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미 돈이 신분을 정해버리고 이미 신분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을 어디서 났습니까? 자신도 누군가에 통해서 을로써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자기는 고객이 되고 판매자한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쳇바퀴 도는 악순환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까? 이 불행한 사태입니다. 아니 근데 부자는 맞긴 맞습니까 저분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요, 말은 거짓말 저희가요, 마트 VIP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마트 VIP 되실 수 있습니다. 발레 파킹은 안 해줄 겁니다. 예. 자, 총 75만 원 이용하면, 그러니까 3개월 내에 5만 원 이상씩 15번 사용하면 된다든지, 온오프라인 통해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구매, 6개월 내에 300만 원 이상 구매. 예? 4인 가족이면은 잘하면 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셔서 내가 말이야 네. VIP인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아주 친절한 예, 방송이네요. 저희는 항상 이 고객 만족, 우리 시청자분들 만족을 위해서 저희는 정신없이 뛰고 있어요. 이제 하루 아니, 저는 종일. 마트에서 그 핸드폰 파는데 마트에서 저희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도 핸드폰 사다 싼 건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예. 싼 거 있습니다. 2만 원, 한 달에 뭐 2만 원에 1,000원짜리 쓰고 뭐 좀 오래된 거. 이런 것도 알뜰폰 해가지고 그런 건 제가 사반 주는데 저 부자가 외국 가서 핸드폰 사면 아니 그러잖아요. 그거 마트에서 몇 억 쓴다는 건 기술이에요, 진짜. 아니 저분이 무슨 가게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물건 떼다가 어디 저분은 파시나. 제가 봐서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가 갑을 관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갑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어처구니 없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을이 당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을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갑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을은 항상 소수자이기 때문에 당하고 이게 잘못하면 먹이사슬처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갑이 그 밑에 있는 갑한테 갑질을 하고 또 그 밑에 갑은 하고. 그 밑에 있는 갑한테 또 갑질을 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근데 저희 자 폭행으로 예.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예. 피까지 났으니까. 그러면 전치 2, 3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폭행뿐만 아니라 폭행치상까지 될 수도 아. 있거든요. 상처가 그렇죠. 이제 진단서가 나오면. 근데 이제 교수님 걱정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사실 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그전에는 사실 판매원들이 감정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고객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자꾸 그전에는 사실 가불관계 있으니까 손님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항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손님뿐만 아니라 예. 판매원들에 대한 의식도 백화점이나 마트도 좀 변해서요. 어. 이렇게 항의가 있으면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무조건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럼요. 부분도 네. 이 내부 규정으로 왜냐하면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서비스업이니까 그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손님 한 명 때문에 다른 손님들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을 보호하는 내부 규정을 좀 만들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알려져서 또 그렇습니다. 갑질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보고 처음에 개그 콘서트에 옛날에 브라우니 끌고 와서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브라우니, 그냥 그 귀엽게 유명한 봐줄 브라우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폭행까지 아, 하시고 이러면 폭행치상이 돼서 처벌을 받으십니다. 정신 차려야 될 분들 대한민국에 아직 좀 계신 것 같습니다.